캐나다 전국의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둔화세를 이어가다 지난달 다시 상승했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은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2.9%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유가 상승으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항공운송 등 서비스 물가가 4.5% 상승했고, 특히 주거 비용은 3월에도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모기지 이자 비용은 전년 대비 25.4% 뛰었고, 임대료는 8.5%, 주거비도 6.5% 올랐습니다. 외식비도 5.1% 상승했고, 자동차 보험은 전달보다 더 높은 7.1%까지 비싸졌습니다. 식품 물가는 2월보단 상승했지만 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식품 물가는 지난해 12월 4.7%, 1월 3.4%에서 2월엔 2.4%로 낮아진 바 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과일과 야채, 설탕 및 과자류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해 보입니다. 의류와 신발 가격은 2.7% 하락했고, 살림살이와 가구, 장비 가격은 2.3% 떨어지며 물가 상승을 둔화시켰습니다. 또 통신료와 인터넷, 천연가스도 두 자릿수대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은 휘발유 가격을 제외하면 3월의 물가는 2월 2.9%에서 2.8%로 0.1%포인트 낮아졌고, 중은이 지켜보는 세 가지 근원 지표도 2월에 비해 모두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 연방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5% 그대로 동결하면서도 6월 금리 인하가 가능한 영역 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물가 완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증거를 찾고 있다고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 2명 중 1명이 6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중동 분쟁 위기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는 만큼 금리 인하에 더 신중해질 것이란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온타리오주 물가는 2.6%, 브리티시 콜롬비아 2.7%, 엘버타 3.5%, 퀘벡주는 4% 상승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장기 요양원의 심각한 인력난이 정부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것이란 브리핑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는 조성훈 장기 요양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취임하면서 인수한 자료로 향후 13,000여 명의 간호사와 37,000여 명의 PSW가 더 필요한데 턱없이 부족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장기 요양원 침상수를 대폭 늘리고 2025년까지 거주민을 위한 돌봄 시간을 4시간으로 늘리기로 한 정부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는 겁니다. 문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1일 기준 거주민은 하루 평균 3시간 15분간 돌봄을 받았고, 올 3월 말에는 3시간 42분이 목표였지만 달성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장기 요양원 근로자 노조는 정부가 침상을 늘릴 때마다 직원 채용은 항상 의문이었다며, 지금도 업무량이 많아 그만두는가 하면 신규 직원의 50%는 6개월도 버티지 못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간병인의 임금을 올리고 실습 기간 중 급여를 제공하며 12개월 일하는 대가로 $10,000를 제공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해 해결하고 있지만, 여전히 4명 중 1명은 현장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다만 정부가 간병인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간병인 모집은 훨씬 더 쉬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선 간병인뿐 아니라 간호사에 대한 개선 등 포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장관실 대변인은 이런 인력난이 주정부 목표 달성에 쉽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장기 요양 부문에 역사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라고 정부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는 예년보다 이른 벚꽃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봄이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덕분입니다.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벚꽃을 볼 수 있는 하이파크는 현재 4단계가 진행 중이라며
지금부터의 기온이 만개 시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즉 비가 많이 내리거나 기온이 떨어지면 만개 시기가 다소 늦어지지만 따뜻하고 맑은 날이 이어지면 이번 주로 앞당겨지는데 현재의 기상 예보를 고려해 볼 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 70% 이상이 만개하며 가장 화려할 걸로 하이파크 측은 예측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시기에는 하이파크에서 차량이나 주차장은 이용할 수 없고 휠트랜스 차량만 입장이 허용됩니다. 또 꽃이 만개한 뒤에는 날씨에 따라 4일에서 10일 동안 벚꽃이 지속됩니다. 현재 건물과 사람들에 의해 외곽보다 기온이 더 높은 토론토 대학의 로바츠 도서관 근처에선 만개한 벚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트리니티 벨루즈 공원에서도 조만간 벚꽃이 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봄엔 에토비코와 스카보로 등 토론토 전역에서 만개한 벚꽃을 만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토론토시에 따르면 버크데일 계곡과 센테니얼 공원, 에드워드 가든, 우드바인 파크, 일본 문화센터, 토론토 아일랜드 공원, 토론토 대학 스카보로 캠퍼스, 욕대학 킬 캠퍼스 등에서 벚꽃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벚꽃 시즌에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거나 나무에 올라가 사진 찍는 것 등은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애쉬브리지 베이파크에서 물에 빠진 10대 소년이 끝내 익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14살 소년은 일요일 오후 친구와 함께 호수에서 수영을 하던 중 갑자기 몸부림을 치면서 물속으로 빠졌고 이에 친구가 급히 도움을 요청해 인근에 있던 남성이 호수로 뛰어들었으나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틀 연속 이어진 해양구조대 수색 끝에 어제 오전 9시쯤 수색지역 인근 지점에서 소년의 시신을 건져냈다고 밝힌 당국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서리 경찰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조만간 이 지역에 거주할 예정이라며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레너드 램스테드는 2019년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적 접촉과 2021년 14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적 접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2026년 9월 형기 종료를 앞두고 가석방된 후 서리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경찰과 교정당국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되지만 램스테드가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학교와 공원, 놀이터에서 램스테드를 목격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되면 즉시 911에 신고해주고 주류와 약물에 대한 소지와 구매도 금지라며 위반 시엔 경찰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서 근무하는 케이터링 회사 직원들이 오늘 파업에 돌입하면서 일부 항공편의 음식과 음료 서비스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매일 최대 250편의 항공기에 식사와 스낵, 음료를 포장해 배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800여 명은 사측의 단체 협상 최종안을 거부하고 오늘 0시를 기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회사의 생존을 돕기 위해 임금을 동결했다는 이들은 수익성이 나아졌는데도 사측이 시간당 89센트의 임금 인상만 제안해 밴쿠버 국제공항과 기타 항공사 케이터링 회사 직원보다도 급여가 더 적은 데다 직원 수도 줄어 작업장 사고도 증가했다며 더 나은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의 파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에어 캐나다는 비상계획을 마련해 국제선엔 영향이 없지만 그 외 짧은 노선에선 시급여 서비스가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고 웨스트젯은 보잉 737편의 경우 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으며 대서양 횡단 노선이나 기내식이 예정된 승객들에겐 음식 바우처 또는 대체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고 트랜짓이 이번 달 28일부터 온주 서남부 지역 열차 운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광역 토론토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각 열차의 배차 간격이
기존 3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줄어들게 되며 옥빌역과 유니언역, 더럼 컬리지 및 오샤와역, 렉쇼 웨스트 등을 오가는 열차가 대상입니다. 키츠너 노선도 배차 간격이 30분으로 줄어들고 피어슨과 유니언역 사이엔 급행 열차가 운행될 예정인데 이 발표가 나오자 평소 던다스 스트리트 웨스트역과 웨스턴역에서 UP 익스프레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던 시민들은 급행 열차 때문에 기존 15분 간격에서 30분으로 늘어났다며 처리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